혹시 아기 공룡 둘리 기억하시나요? 아기 공룡 둘리 에피소드 중 가장 슬펐던 에피소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이 둘리와 둘리 엄마의 배를 뽑을 것입니다. 기다란 목과 꼬리, 몸집에 비해 작은 머리, 굵은 기둥처럼 보이는 네 다리를 가진 거대한 엄마 공룡이 둘리야, 둘리야 하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바로 이 둘리 엄마가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체격으로 언뜻 보아서는 육식동물 같은데 놀랍게도 이 공룡은 초식동물입니다. 오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초식동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생대 쥐라기에 번성했던 공룡 중 가장 체격이 큰 종류는 용광류라고 불리는 무리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바로 용광류를 대표하는 공룡 중 하나이죠. 용광류에는 둘리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비롯해서 슈퍼사우루스, 디플로토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광류는 대체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용광류 중에는 목의 길이만 18m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사우르 포세이돈이라는 용광류입니다. 기린의 목보다 6배 정도 긴 길이죠. 아프리카 코끼리 중 가장 무거운 코끼리가 10.4톤인 것에 비해 용광류의 최고 체중이 65에서 80톤으로 추정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주인공은 아르젠티노사우루스죠. 증거가 될 화석이 사진만 남고 사라져버린 브루아스카이오사우루스의 체중은 더 무거운 175톤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광류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용광류 무리 중 작은 종류는 길이가 5에서 6m였으며 가장 긴 슈퍼사우루스는 체장이 33에서 34m이며 무게가 31.8에서 36.3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지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몸집과 기다란 꼬리를 이용해 사나운 육식공룡을 쫓거나 물리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고 묵직한 꼬리로 한 방 제대로 얻어맞으면 제 아무리 육식공룡이라고 해도 치명상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중생대 쥐라기 때 긴 목을 가진 용광류가 번성했던 것일까요? 아르헨티나 고생물 박물관의 생물학자 폴과 그의 동료 과학자들은 아르헨티나의 최남단 지역 파타고니아에서 최근에 발견된 용광류의 화석을 분석하며 쥐라기에 목이 유난히 긴 공룡들이 번성했던 이유를 장기간의 화산 대폭발 때문이었다고 추측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폴과 동료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한 공룡은 1억 7,900만 년 전에 살았던 바구알리아로 그들은 바구알리아의 척추뼈, 목뼈, 다리뼈, 두개골, 턱뼈, 이빨 등의 화석 100여 점과 당시의 식물 화석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쥐라기는 2억 1000만에서 1억 4500만 년 전입니다. 쥐라기는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데 전기는 1억 7500만 년 전까지이죠. 전기 쥐라기가 끝날 때쯤인 1억 7900만 년 전 지구 남반구에서는 심한 화산 폭발이 오랫동안 일어났습니다. 화산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대량 방출되자 온실 효과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되었죠. 이때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가 대량 바다로 들어가자 바닷물까지 산성화되면서 육상과 바다에서 많은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자 쥐라기 전기에 무성하던 양치식물과 소철류, 은행나무 등은 감소하고 그 자리를 키가 큰 침엽수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침엽수는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 초식공룡들은 체격이 크고 목이 길어야만 침엽수의 잎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 목과 몸집을 키워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침엽수는 잎이 날카로워 이빨까지 침엽수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용광류는 체격이 커지면서 더 많이 먹어야 했고 위장 가득 찬 음식을 발효해가면서 소화시켜야 했습니다.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대사 과정에 체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열을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통해 체열을 방출하듯이 거대한 용광류는 긴 목을 통해 고열을 방출할 수 있었죠. 이는 목이 길어진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큰 공룡이 살았던 이유는 오랜 시간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체격이 작은 용광류 무리가 쥐라기 전기 이전에 지층에서 많이 발견된 것도 역시 의문 중 하나였죠. 쥐라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바로 이 거대한 용광류이지 않나요? 폴과 그의 동료 고생물학자들은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에서 말한 내용을 들어 쥐라기의 목이 긴 용광류가 번성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될지 아직도 베일에 쌓인 공룡 세계는 흥미롭기만 합니다. 이상 전파과학사였습니다.